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클리핑 중에 폴리곤, 다각형을 잘라내는 우리 절단면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폴리곤 클리핑. 자, 여기 그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할 거는 수더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하고 하치만 같이 써서 수더랜드 하치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로 그 폴리곤 클리핑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더랜드 그다음에 하치만 알고리즘. 자, 이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절단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절단면에 이 어떤 이제 그 삼각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삼각형의 이 일부만 잘라서 이 부분만 골라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렇게 잘라내는데 삼각형과 일종의 다각형에 포함시켰을 때 이 어떤 방법으로 잘라낼 것이냐. 전시안에는 하나의 선분만 가지고 했다면 이제 이와 같이 다각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선분을 좀 더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이 절단 사각형 이거를 이제 그 다른 형태가 아니라 사각형 다시 말씀드리면 사각형에 대한 걸로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절단 사각형에 대한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 절단 사각형이 아니라 절단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나 무정형이 아니라 우리 화면에는 항상 사각형 형태니까 사각형으로 보자. 윈도우라고 하는 거. 이 중에 그 경계를 하나씩 그 풀어가면서 보는 거다. 그래서 경계 하나씩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절단을 실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절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을 왼쪽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경계는 그 직선으로 간주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는 이 다음 장에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먼저 저희 그 우리 이런 경계선이 있다라고 경계면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 그 사각형에 해당되는 이 그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이 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색 이 부분이 내부가 되고 이 부분이 외부 부분이 되죠. 그 중에 내부 부분만 이제 갖다 쓸 거다 이거죠. 그 중에 이런 저희 그 선분에 해당된 이 점을 보게 되면 내부에서 내부로 이동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 S라고 하고 이걸 P라고 한다면 S하고 P 모두 이 그 내부점이다. 따라서 이거는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그 폴리곤 클리핑하기 위한 이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케이스 1이라고 하는 걸 보고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를 본다면 다시 절단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절단면에 하나의 좌표가 이제 절단면에 있는 좌표를 S라고 그러고 바깥에 있는 좌표를 P라고 또 해보자. 자, 이때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로 가정했을 때 보게 되면 하나는 이 그 절단면에서 보게 되면 요 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오른쪽 변을 보게 되면 S에서 P로 나가는데 이 방향이 이거 P는 바깥에 있다. 이건 내부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만나는 이 지점을 하나 추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거가 되고 이 세 번째 케이스,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에 대한 거는 케이스 3. 네, 케이스 3은 이 외부에는 점 두 개밖에 없을 경우에 이렇게 네 개인데 이런 점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보자. 그래서 이 두 개 점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가 외부, 또 하나가 외부. 여기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이 두 개, 좀 하나가 S라고 하나 P라고 한다면 이거는 모두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좌표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되는 경우에 두 개 좌표 중에, 그래서 이거를 절단면으로 봤을 때 이 절단면은 봤을 때 이 S에서 P로 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의 좌표 중에 요거 하나를 추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S 프라임, 이걸 S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 좌표를 만드는 네 가지 경우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절단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이게 바로 서더랜드 하츠만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다시 말해서 직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자, 이런 경우를 하나 보죠. 이게 절대면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 A,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 B, 여기 꼭지점 C가 있다. 자, 그래서 실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살짝 비껴갔다. 자, 그랬을 때 실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은 앞으로는 이 부분만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거를 찾아내는 이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거를 다각형의 그 방향을 이 반시계 방향계, 그러니까 다각형의 꼭지점 이제 이동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나타내는 걸로 가정하자.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케이스에서는 왼쪽 이 그 이 세로 축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왼쪽에 해당되는 좌변, 왼쪽 다시 봐서 좌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좌변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내부 쪽이고 이쪽이 외부 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하니까 A에서 B로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이 방향으로 가니까 요 지점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요 지점을 만나는 점을 우리 번호를 써서 1번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똑같이 번호를 썼으니까 요건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1이라고 쓸게요. 자, 1. 왼쪽 좌변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번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1번에서 B, 그래서 A에서 이 B로 진행하는 경우에 뭐를 만나냐 하면 1번 정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경우에 이 B에서 C로 갈 경우는 단 내부에 해당되는 게 되겠죠. 절대면에서 이 왼쪽 다시 말해 좌변만 보게 되니까 B에서 C로 가는 거는 모두 내부다 하죠. 내부점이 되기 때문에 B하고 C는 동시에 다 집어넣어 준다. 따라서 B도 집어넣고 C도 집어넣는다 했죠. 이걸 B, C라고 하는 걸로. 다음 C에서 A 쪽으로 가는 걸 보도록 하죠. C에서 A로 가는 경우를 따라서 이거 B, C 모두 다 이거 추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C에서 A로 가는 경우에 이 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어떤 정점을 만나게 되냐면 이 정점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점을 만나게 되면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니까 이 지점만 추가해 준단 말이에 따라서 이거를 2번이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이 2라고 하는 이 그 정점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찍어 보게 되면 갈색으로 나타나는 요 1번, B, C, E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이 첫 번째 경우에 이 그 못을 보니까 이 위와 같이 4개에 해당되는 좌표를 얻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서는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됐죠. 여기 우리가 찾은 점이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냐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쭉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 그 우변을 갖다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 우변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그 절단면들과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우변에 이 C라고 하는 거에서 A 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다시 말해서 2번 쪽으로 가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게 C였고 이게 B였고 이게 A였죠. 그 중에 C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깥쪽에서 여기가 이제 내부가 되고 여기가 외부가 되는 거죠. 바깥쪽에서 진행하는 이 지점에 대한 좌표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다. 따라서 2라고 하는 정점은 그대로 찾았고 이 정점에 대한 좌표를 찾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B라고 하는 데서 C로 가는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B에서 C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점이죠. 이 지점을 찾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일단 아까 1, 2번까지 썼으니까 숫자대로 한다면 이거를 3번 정점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B에서 이 C로 가는 경우는 3번 정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에서 2로 가는 경우 또는 C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정점이 발생하냐면 4번 정점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4번 이 정점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거는 어떤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경우는 내부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내부점 4번, 3번,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정점을 찾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B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있으니까 그 안에 그대로 있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그 좌표들이 다시 얻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쪽에 해당되는 변을 한번 본다면 이 위쪽에 있는 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부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그 다음 장에다 그림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워서 쓸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지우고 이 세 번째 단계로 와서 세 번째 단계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이 3단계로 오게 되면 이번에는 이 그 윗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죠. 윗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윗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그 이런 사각형이 있고 경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A, B, C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정점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쭉 찾아보게 되면 이 찾은 정점 중에 하나가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게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B였고, 그리고 요즘에 이 그 3이라고 하는 정점, 그다음에 여기에 4라고 하는 정점을 찾았다. 자, 윗변을 기준으로 보자. 그럼 윗변이 요게 기준이 되는데 이쪽이 다 내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표
그 1, 2, 그 다음에 B, 3, 4는 1, 2, 그 다음에 3, 4, B 모두 이 내부점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자,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밑변을 기준으로 한번 본다 했죠. 자, 밑변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보죠. 지금 정점은 이 5개의 정점이 찾아졌습니다. 그 중에 이 밑변을 기준으로 하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이번에는 밑변 기준으로 보자. 그럼 밑변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어디가 그 기준이 되냐면 이 부분이죠. 자, 이게 기준이 되고 이 윗부분 위가 그 내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가 외부 부분이 되죠. 여기가 외부, 위가 내부. 따라서 그 위와 같은 경우에 그 제거돼야 될 그 위치 정보를 찾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1에서 2로 가는 경우는 저기 다 내부니까 그 1에서 2로 가는 경우는 내부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보자. 그래서 1에서 B로 가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건 1하고 2를 갖다 다 포함시키고 1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 지점에 해당되는 거가 이 하나는 내부점이고 외부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에 해당되는 좌표를 하나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점을 5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5번 정점 5가 추가되는 거죠. 따라서 1, 2, 5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 B에서 이 3으로 가는 경우, 자, B에서 3으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다 외부점이죠. 따라서 이거는 B하고 3 제거를 해주면 되죠. 필요가 없죠. 이번에는 이렇게 1, 2, 5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3에서 4로 가는 경우를 보죠. 3에서 4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하나가 외부점에서 내부점으로 들어가니까 요 노란색 이 지점이 만나게 되고 요 점의 좌표를 6번이라고 한번 부르겠어요. 그러면 6번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 2, 5, 6이라고 하는 이 정점의 좌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만들어졌죠. 그 다음 내부점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내부점이고 1번도 내부점이죠. 따라서 전체 확인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그리고 4번에 해당되는 거가 정점이 되니까 요들을 연결한 다각형, 이거를 연결한 이 다각형을 찾으면 그게 폴리건 크리핑이 돼서 우리가 찾는 부분은 실제 이와 같이 그 파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가 하나의 그 잘라진 걸 찾는다. 그래서 변에서 변으로 이렇게 잘라서 찾아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 수더랜드 하치먼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가느냐, 내부에서 외부로 가느냐, 내부에서 내부로 가는 정점의 변이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 좌표들에 대한 것들을 추출해내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은 일단 쓰는 건 제거하고 뭐 놔두고 이 정도에 해서 저희 그 클리핑에 대한 얘기하고 뭐 3차원 공간에서 클리핑 얘기는 일단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하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 기하 변환,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죠. 지오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 기하 변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로 3차원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떤 거를 얘기하냐? 일단 먼저 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한자로 쓰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를
이 중국 사람들의 그 소리 나는 음역해서 만든 단어다 보니까 글자다 보니까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냥 따라서 이 도형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로 차라리 우리 만들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는 거는 이 그 변환이다 보니까 3차원에서의 변환을 주로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때 그 변환을 하기 위한 거는 어떤 물체를 설계 때 물체의 위치를 옮길 수도 있겠죠. 물체 위치 이동, 또 모습 변경. 자, 모습 변경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포함할 수 있냐면 회전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물체 이동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를 다 포함했을 때 기하 변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같은 기하 변환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해서 이 그 주로 이제 3차원에서의 얘기를 다루게 될 텐데, 이 그 3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때 이제 그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환 어떤 수단으로서 뭘 쓰냐면 이 동차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써요. 동차 행렬이라고 하는 걸 쓰죠. 자, 영어로는 호모지니어스다라고 하죠. 그래서 매트릭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자, 이런 걸 이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좌표 이동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죠.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그 이동을 요만큼 이동해서 원래 x라고 하는 거하고 y라고 하는 걸로 변형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x 프라임은 x라고 하는 원래 좌표에다가 tx만큼 x축에 이동하는 거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y 좌표에다가 이 얼마만큼 y축으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같은 걸 더하기로 표시되는데, 이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동차 행렬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에 해당되는 행렬의 곱셈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걸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동차 행렬은 곱하기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라고 하는 행렬을 찾기 위해서 이 tx만큼 이동, ty만큼 이동, 그 다음에 x하고 y 이렇게 생긴 걸 동차 행렬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 x하고 y에 그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찾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 이행 이 이행 이열의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가? 라고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그 행렬의 그 차원을 한 개씩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차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조금 이따 이건 하도록 더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벡터라고 하는 거를 이 그 물리 시간에 이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크기만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와 이 그 크기만으로 표현된 것이 벡터인데, 이 물리학에서는 어디다 갖다 놓든지 간에 방향과 크기가 있으면 같은 벡터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갖다가 컴퓨터 그래픽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아래쪽에 있는 크기와 방향은 같은데, 아래쪽 그 왼쪽에 있느냐 아니요 위쪽 오른쪽 상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 우리 시각적에서는 다르게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벡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일단 이제 좌표 변환에 쓰이는 벡터가 쓰이는데, 그는 이제 affine이라고 하는 걸 쓴다 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벡터라고 하는 공간, 벡터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이걸 갖다 좀 더
확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뭐 시작이라고 하는 중요하지 않고 이 그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고 크기가 이 정도에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아 이거 같은 벡터다. 방향이 똑같고 좀 기울어졌나요? 하여튼 똑같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 또는 이렇게 생긴 것도 또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도 다 동일한 벡터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픽에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상의 위치가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해요. 자,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를 넣어야 되냐면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벡터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여기다가 이 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추가한다. 벡터 스페이스에서 점을 추가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파인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마치 점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는 없죠. 방향도 없죠. 위치만 있어요. 그래서 점 이거는 이 그 위치만 있다죠. 그래서 위치 어디서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걸까지 준 거죠. 그래서 벡터 공간하고 비슷한데 위치라고 하는 정보가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걸 갖다가 어파인 공간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파인 공간은 이 벡터 공간의 동족처럼 쓰인다라고 해서 참고로 어파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친척이라고 하는 그 예, 이게 뭐 사람 또는 이제 그 친족인 사람을 affine이라고 불러요. AFFINE. 그래서 이 벡터의 친척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affine space라고 부르고 그때는 벡터에다가 뭐가 더 추가됐냐면 포인트가 더 추가된 거다. 그래서 이 그 벡터에 이 그 포인트 공간이 더 추가된 거, 이 공간을 확장한 거, 그 포인트를 갖다가 추가한 이 그 이 확장, 추가한 이제 공간 이거를 이 affine space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일단 저희 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 그 affine space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그 좌표 변환해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에 대한 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죠. 이 좌표가 P라고 하는 좌표가 있었는데 X하고 Y, Z라고 하는 거를 변환을 해서 새로운 좌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 x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x라고 하는 데다가 a라고 하는 만큼 이동한 거다.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y라고 하는 좌표에다 b만큼 또는 z 프라임은 z라고 하는 좌표에다 c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새로운 좌표가 이루어졌다.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 x라고 하는 축, y라고 하는 축, z라는 축을 나타냈을 때 이 지점이 P라고 하자. 그리고 이게 변환이 돼서 이런 P'이라고 하는 좌표로 바뀌었다.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조금 전에 얘기한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인데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 x, y, z를 변형해서 x 프라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 더하기 a, y 더하기 b, z 더하기 c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곱하기로 표현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가 어떤 행렬, 지금 이 부분의 행렬은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죠. 그랬을 때 하는 방법은 지금 3차원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하나 더 늘려서 4차원의 별로 쓰자. 그래서 이거는 4 바이 4라고 하는 걸 넣고 이건 어떻게 쓰냐면 이 그 4행 1열에 해당되는 행렬로 하나의 행을 더 추가한다. 그럼 이것도 4 바이 1에
행렬로 추가해 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값이 1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해 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4x4 행렬에는 어떤 것을 쓰게 되면 x'은 x 더하기 a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냐면 1, 0, 0, a라고 쓰게 되면 x 곱하기 1 곱하기 x가 되고 0 곱하기 y가 되고 0 곱하기 z가 되는 데다가 a 곱하기 1이 되죠. 그걸 다 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a가 되는 게 x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0, 1, 0, b라고 쓰게 되면 0 곱하기 x에서 0, 1 곱하기 y에서 y, 0 곱하기 z에서 0, b 곱하기 1에서 b. 그래서 이 y 더하기 b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z 프라임은 여기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0, 0, 1, 그 다음에 c 이렇게 쓰면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0 곱하기 x, 0 곱하기 y, 1 곱하기 z, 그다음에 c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z 더하기 c가 z 프라임이라는 게 얻어진다. 자, 마지막 1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0 다 되고 맨 마지막에 1 곱하기 1이 돼서 마지막 그 행에 1이라고 하는 게 산출되는 거죠. 이와 같은 매트리스를 동차 매트리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래서 기하 변환할 적에는 이런 식의 표현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고 이때 기하 변에서 어떻게 그 자료 물체를 이동할 것인지 이에 대한 거를 2차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3차원에 해당되는 걸로 이동하는 경우 회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쪽 지금 4x4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하 변환 중에서 첫 번째 경우 가장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이동에 대해서 보죠. 그 중에서 2차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고 이쪽에 오른쪽 하단의 좌표를 P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쪽 좌표를 오른쪽 하단을 P'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TX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TY만큼 이동한 거죠. 그랬을 때 실제 변환을 보게 되면 P에서 P'으로 변환을 이루어진 거죠. 벡터 변환이 아니라 이걸 그냥 실제 P라고 하는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물리량이 들어가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P라고 하는 좌표에서 P'라고 하는 좌표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거를 affine space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거를 만큼은 이동한 거죠. P라고 하는 좌표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의 좌표를 X', Y'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X축으로는 TX만큼, Y축으로는 TY만큼 이동했고 원래 P의 좌표는 X하고 Y라고 하는 걸로 표현된다. 그런데 실제 그래픽에서는 덧셈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제 아까 호모지니어스 매트리스라고 하는 얘기 동종 매트리스를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 동차 행렬이죠. 동차 행렬 얘기했었는데 동차 행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곱셈으로 표현된다. 다시 해서 말로 한번 써보면은 그래픽에서는 덧셈 편이 실제 일제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아니, 일체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걸 뭘로 표현했냐면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변화는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렬의 차원을
일씩 증가시킨다. 일씩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2차원에서의 그 좌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금 전에 덧셈으로 표현된 거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죠.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만든 3차원으로 늘린 거죠. 따라서 여기에 그 덧셈으로 표현되지 않고 곱셈으로 표현되니까 원래 x하고 y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그 하나의 행을 더 넣는다. 그러면 x 프라임은 x 더하기 그 다음에 tx라고 하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그 x 프라임은 x 더하기 tx였죠. y 프라임은 y 더하기 ty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행렬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여기는 x 곱하기 1 하기 위해서 x가 있어야 되고 y는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0이고 그 다음에 2라고 곱해지는 것이 tx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y 프라임은 y 더하기 ty니까 이 x가 없어져야 되겠고 y는 살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ty가 곱해져야 되겠다. 자, 마지막에는 1이라고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0, 0, 1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이와 같이 그 맨 마지막 행은 동일한 값으로서 이동이 되게 만든다. 자, 그럼 이건 2차원에선 그렇다면 3차원으로 확장한다면 차원 하나만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이 그 아까 P'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변환된 행렬 거기다가 P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게 2차원에서 하나씩 늘린 이런 저희 그 차수에 해당되는 것처럼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3차원에 대한 거는 3차원에 대한 걸로 보자. 3차원은 세 개의 좌표 X축, Y축, Z축으로 되어 있고 3차원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었고 요거를 P라고 하는 좌표에서 X, Y, Z였고 또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쪽에 좌표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벡터 변환이 되는 거죠. 이 벡터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좌표는 P'이라고 하는 걸 되고 그때 제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다. 그래서 P'이라고 하는 좌표는 P라고 하는 좌표에다가 어떤 그 동차 행렬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하나의 값이 들어가는 그래서 4차원이라고 하는 걸로 늘려준다. 여기는 사행 사열에 해당되는 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곱셈으로 하니까 x, y, z에다가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이 더 추가된다 그랬죠. 그러면 x'은 x에다가 tx만큼의 이동이 되는 거죠. 따라서 1, 0, 0, tx만큼의 이동이 된다라고 해서 x 더하기 tx 그 다음에 y'은 y 더하기 ty가 되겠죠. 따라서 0, 1, 0, ty라고 하는 게 될 테고 z는 z 프라임이 되겠어. z 프라임은 z 더하기 tz라고 하는 게 된다. 따라서 여기는 tz 그 마지막 행은 0001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이 3차원 이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좌표 이동하는 거의 거리가 tx, ty, tz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이걸 행렬을 곱셈, 동차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다. 자, 그 다음 거는 회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전. 자, 이것도 2차원에 대한 거 보도록 하죠. 회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복잡해서 사인, 코사인으로 부분이 좀 나오니까 자, 먼저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 이 X하고 Y 좌표다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각도가 이 파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 P라고 하는 게 이동을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P'라고 하는 좌표로 이동이 됐다 했죠.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이렇게 이동해서
세타만큼 이동했다라고. 세타만큼 이동했다라고 가정하죠. 그리고 이 길이를 뭐 R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원래 P 좌표를 세타만큼 이동해서 P'이라고 하는 걸로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X'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산출이 되냐 하면 X'은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뭐냐면 R이라고 하는 그 반지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빗변이죠. 빗변에다가 요 x좌표는 코사인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는 r 곱하기 그 다음에 전체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파이 더하기 세타가 되죠. 거기에 코사인을 보태주면 되니까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만큼 더한 게 x'이라고 하는 좌표값이 산출되는 거고 y'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빗변에다가 사인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사인을 곱해주고 파이 더하기 세타만큼의 이동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코사인의 파이 더하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가로에 파이 더하기 세타,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상식을 보게 되면 이걸 이렇게 풀어서 수식이 만들어진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코사인에 있는 이거 두 개는 뭐 코코 뭐 신신 뭐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된다 했죠. 코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사인 셋 파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동일한 값이 된다라는 거죠. 분배하듯이 나타나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인데 마이너스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 하면 R분의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파이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빗변분의 높이 y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값들을 요 코사인 이 부분은 여기다가 대입하고 사인 파이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이 코사인 파이는 r분의 x니까 요거는 이 r끼리 상쇄되고 x만 남죠. 따라서 x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분의 y니까 y만 남죠. y sin 세타라고 하는 걸로 쓸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sin 파이 더하기 세타는 풀어쓰게 되면 이렇게 써진다 이거죠. 파이 곱하기 sin 세타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외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여기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x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고 y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우리 P'이라고 하는 좌표로 나타내고 변환이니까 회전이니까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도록 하고 원래 좌표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P'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 요걸 잘 기억하신 형태에서 요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P'의 좌표는 X', Y'이고 하나 더 추가해 줘야 된다 그랬죠. 행렬로 나타내기 위해서. 곱하기 행렬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원래 좌표는 X, Y고 하나 더 추가해서 1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을 더 추가하죠. 그때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이 가운데 행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코사인하고 x가 곱해져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되죠. 따라서 y는 여기 두 번째 행에 있는데 이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사인 세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2라고는 곱해지는 것이 0이면 될 테고 그 다음 줄에 해당되는 거는 x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여기에 사인 세타 값이 들어가면 되고 y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y는 여기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2라고는 곱해지면 안 되니까 0을 넣으면 되겠다. 자, 마지막 행은 이 출력값이 1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0, 0, 1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이게 뭐냐면 변환하는 데 중에 회전하기 위한 행렬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그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지 90도 이동한다 그러면 세타가 90이 될 테고 뭐 180도 이동하면 180에 대한 코사인 값을 산출한 걸 여기다 이렇게 행렬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행렬 곱셈하면서 새로운 좌표값이 얻어지면 그 좌표로 하나하나 물체에 해당되는 이동 결과를 얻어주면 되겠다. 자, 3차원에 대한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에서는 이제 일단 생각하기를 이 Z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 Y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회전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일단 3차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3차원에 보게 되면 첫 번째, Z축에 대해서 회전했다라고 보죠. 그럼 Z축에 대해서 회전했다면 Z축 값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까 그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사인 세타가 얻어졌고 여기는 x라고 하는 거에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하나 그 x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얻어진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그 다음에 Y 프라임 Z 프라임이 얻어지는데 이때 Y 프라임은 Y하고 동일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X 프라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X라고 하는 좌표의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Z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더하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x의 이 사인 세타고 여기가 z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걸로 식이 얻어집니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x 프라임은 x가 될 테고 y 프라임 그 다음에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y 프라임은 y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z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곱해주면 된다. 이거 유도하는 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y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z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 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동자 행렬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에 대한 거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3차원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z 이퀄 0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서 보자. 그러면 이쪽에 있던 그 점의 좌표가 이렇게 이동해서 이 지점에 해당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리고 z는 0인 경우에 대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z 좌표가 5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5라고 하는 좌표가 되겠죠. 여기가 5라고 하는 좌표에서
요쯤에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해서 일로 이동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P'이라고 하는 새로운 좌표를 얻게 되는데 그거는 원래 있던 좌표를 F라고 하는 좌표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때 이동을 하는 거를 로테이션 Z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자. 했을 때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이 Z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Z 기준.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1 이렇게 해서 이 그 동차 행렬을 값을 얻을 것이고 이 조금 전에 썼던 수식을 이 그 동차 행렬로 쓰게 되면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 사행 사열이니까 0, 0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x, y, z 1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y 사인 세타 y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y는 이 y 프라임은 y 곱하기 사인 세타였고 그다음에 x 곱하기 사인 세타였고 y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z하고 1은 곱해질 필요가 없다. 자, z 프라임은 z로 그대로 이동된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0, 0, 1,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Z축 기준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찾아진 거다. 자, 그다음 좀 전에 Y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있는데 X축 기준으로에 대한 것부터 이 그 동차 행렬로 표현해 보자. 자, X축 기준으로 쓴다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1 이렇게 수식을 찾는 거고 그때 들어가는 4x4 행렬을 곱셈을 원래 좌표 이거를 이동해서 새로운 좌표가 얻어져야 된다. 자, 이때 X 프라임은 X로 그대로 전달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y라고 하는 걸로 곱해지는데 여기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z 프라임을 얻게 되면 여기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 그리고 마지막 0, 0, 0 이렇게 해서 x축 기준을 가지고 이 동자 행렬을 표현했을 때 이 모습이다. 따라서 이거는 P 프라임은 X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동한 원래 좌표값의 회전 모습이다. 자, 마지막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새로운 그 좌표값은 이렇게 산출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이 행렬 다시 말해서 P'이라는 거에 이 Y축 기준으로 세타만큼 이동했을 때 원래 F라고 하는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자. X, Y, Z라고 하는 좌표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좌표값의 산출은 여기에 이런 행렬 값을 써준다. 이거죠. 0, 그 다음에 사인, 세타 0, 그 다음에 0, 1, 0, 0, 마이너스 사인 세타 0, 코사인 세타 0, 0, 0, 0, 1 이렇게 된 걸 가지고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이 새로운 이 그 좌표 추계값에 그 이동한 거에 이 그 좌표 값이 산출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크기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반사에 대한 거, 뭐 그다음에 그걸 대한 복합 변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이 실제 그 작성을 만들다 보게 되면 변환을 하게 되면 크기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좌표에 선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또 저희 그 모습을 조금 더 저희 그 기울기도 한쪽 방향으로 밀어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걸 갖다가 전단이라고 해요. 쉬어링이라고 영어로 돼 있고
그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런 기능들을 다 갖고 있을 거, 그런 걸 복합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저희 표현할 것인지, 행렬 곱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되면 이번 학기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이 끝나는데, 실제 이 오늘이나 다음 시간까지 하는 경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빨리 한다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겠죠. 더 빨리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좀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도가 늦었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요 정도까지는 하고요. 3차원에서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림자 집어넣는 거, 뭐 이런 거 대한 것들은 저는 이번 학기, 작년에도 좀 그랬어요. 아마 수업은 못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픽스의 주로 2차원, 3차원에 대한 수업이지만 교과 과정은 2차원 위주로 선, 점, 원, 이런 거 위주로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